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번 2주차 영유아 발달과 교수 학습입니다. LMS로 인터넷으로 공부하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그쵸? 그래도 조금만 참읍시다. 곧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대면 교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만 인내해 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주차의 1차 시수업은요, 교수 학습의 이해입니다. 먼저 학습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학습은, 한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개인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런데 모든 변화 안에는 일시적인 변화가 있고 성숙에 의한 변화가 있고 생득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집중하고 보고 있다가 피곤해. 그러면 집중력이 흐려지잖아요. 근데 변화가 있었잖아. 이거 학습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는 아니죠. 그리고 성숙에 의한 변화. 내가 1학년 때는 못했는데 2학년 때는 성숙의 발달이 돼서 그것을 해냈어. 이거 학습인가요? 아니죠. 성숙인 거죠. 그리고 엥 하고 우는 거. 이거 학습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학습은 어떤 거예요? 아이가 엥 하고 울었는데 엄마가 와서 무엇인가 해줬어.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 그러면 엄마를 부르려고 할 때 이 아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기는 엥 하고 울죠. 뭐가 된 거예요? 학습. 그게 학습이 된 거죠. 그래서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하여 개인에게 일어나는 변화, 그 변화가 학습이다. 일시적인 것, 성숙에 의한 것, 생득적인 것이 내가 상호작용,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난 거야. 아기가 처음에는 그냥 울었는데 엄마를 부르려고 의도적으로 운 거. 이거는 학습된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학습이라 본다. 그래서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주어진 조건이 있어. 아까 갑자기 배가 고프네? 그래서 배가 고파서 내가 울었어. 울었는데 엄마가 와서 나를 잘 케어해주고 또는 기저귀도 봐주고 우유를 줬어. 그래서 내가 행복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엄마를 부르려고 할 때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울어. 이거 학습된 거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조건이라도 내가 배고팠어. 배고파서 울었는데 엄마가 안 와. 그리고 오히려 울지 않고 했는데 엄마가 왔어. 그럴 때 아이는 울음으로 표현할까요? 하고 표현할 거예요. 아직 말을 못하는 아기가 울음보다는 하고 엄마를 부르겠죠. 그런데 아기는 불편하면 울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환경 조건이라도 모든 개인이 동일한 경험을 하는 건 아니에요. 배고프다는 그 동일한 그 조건이 나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줬느냐, 적절하지 않은 피드백을 줬느냐에 따라서 경험은 다 달라질 수 있죠. 적절한 경험, 적절하지 않은 경험. 그러니까 학습은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환경 조건이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에게 일어나는 학습의 질과 양은 다르다. 이해되시죠? 아이가 울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무엇을 학습하느냐는 개인마다 다르다.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러면 교수의 의미란 뭘까? 교수란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조건 하에 또는 특정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학습하게 하거나 또는 그 특정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계획적으로 조작하는 환경이다. 아이고, 말이 이렇게 복잡한데요. 쉬운 거는 이제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울음 외에도 말을 할 수 있게 됐어. 엄마 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아이가 학습된 것은 뭐냐면 울고 징징 짜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들어줘.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징징 짜는 버릇을 이제 조금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짜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울고 징징거리면 엄마는 안 들어. 들을 수가 없어. 왜? 너는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주세요 할 때 엄마는 줄 거야. 엄마 배고파요.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엄마가 이거 해줄 거야. 그런데 징징 짜거나 울면
엄마는 해줄 수 없어. 이것을, 어떻게 울음을 언어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까?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교수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환경, 경험, 학습 이러한 절차로 되는데 학습이라는 결과가 나오려면 환경이라는 전제 조건에 경험이 작용해야 된다라는 것. 아이가 배고픔이 있었을 때 내가 울었어. 그 울었을 때 누군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학습하느냐는 달라진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경험이 작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경험이 학습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수 학습의 의미를 보면 전통적으로 접근해서 보는 관점, 이해적인 접근, 예술적인 접근, 통합적인 접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접근에서의 교수 학습의 의미는요. 나는 가르치는 사람, 너는 배우는 사람. 학생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수업을 기술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교사의 교수 행위, 가르치는 행위, 그 다음에 수업의 요소별 측정 및 분석 등을 과학 또는 기술로 보는 관점. 그리고 표준화된 요소에 따라 수업을 평가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선생님이 1부터 100을 가르치는 자야. 그래서 1부터 100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일련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1부터 100을 가르쳤어. 그리고 그 가르친 것을 평가해야 돼. 이 아이가 1부터 100을 알았는지. 그러니까 못하는 애, 잘하는 애가 나올 수 있고 또는 교수 평가도 이 아이들이 1부터 100까지를 다 알게 됐으면 교수 평가가 아주 적절하고 잘 된 거죠. 그러나 아이가 성적이 안 좋아. 그러면 잘 못 가르쳤을 수도 있고 또는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혼내죠. 왜 공부 안 했냐고. 전통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맥락은 고려하지 않아. 그냥 1부터 100까지만 그냥 수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수업의 맥락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전통적인 접근법. 또는 이해적인 접근법은 뭐냐면 수업의 질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교사의 교수 행위,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기록해서 그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건데 쉽게 1부터 100까지를 가르치려고 선생님은 들어갔어. 그런데 아이들이 갑자기 101마리 강아지가 생각이 난 거야. 101마리 강아지로서 막 의미가 상호작용이 막 일어나. 여기 그렇게 흘러가도 그것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해석으로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이해적인 접근은 오히려. 왜? 수업의 질적인 측면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예술적인 접근은 수업을 예술작품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교사는 배우, 학습자는 관객, 수업 내용은 시나리오, 교실은 무대, 교수 활동은 연기로 보며 이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하나의 예술품이 돼야 하지만이 수업이 잘 이루어진 거다. 교수 학습이 잘 이루어난 거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이 입장에서는 학습자가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해야겠죠. 자, 통합적인 접근은요. 수업을 기술과 예술의 결합체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 기술의 입장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습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적인 행위로 보는데 전문적인 그 기술적인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의 그런 아이들의 수준과 아이들이 흥미와 재미를 불어넣어서 교육적인 감각, 통찰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통합적인 접근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영유아를 위한 좋은 수업의 특성이란 통합적인 접근법, 교수 학습 방법이어야 되는데요. 영유아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수업, 그리고 즐거운 수업,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 배움이 있는 수업,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수업, 그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알고 아이들의 흥미를 알면 재미와 즐거움이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수업, 아이들이 주도하도록 그 안에서 교사의 전문성이
이제 뒷받침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시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더해진 수업, 전반적인 흐름이 자연스러운 거, 교사의 계획하에 융통성 있게 진행되는 수업. 우발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 우발적인 것마저도 계획 안에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흥미있어 하는 것을 우리는 계획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넌지시 넣고 또는 수정 보완하면서 또 계획하고 넣고. 근데 먼저는 누가 되는 거예요? 아이의 흥미, 아이의 욕구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개정된 누리 과정에서의 놀이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수업을 받아보지를 않아서 여러분이 개정된 누리 과정이 너무 힘들 수 있는데요. 전문성이 더해져서 아이한테 이끌려 가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그 전문성을 더하는 거죠. 근데 내가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넌지시 환경을 만들어 가면 우리 아이들은 그 환경 속에서 배움을 갖는데 어떠한 반응을 줘야 돼요? 적절한,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 또는 또래 같은, 유능한 또래 같은 반응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학습이 더 일어나고 학습이 흥미있게 만들어주는 수업. 이것이 좋은 수업인 거죠. 그래서 교수학습이란 학습자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목표로 교사와 학습자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해요. 예전에 전통적인 나는 가르치고 너는 배우는 이런 입장이 아니고요. 양방향인 거예요. 양방향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유아주도, 영아주도가 먼저 있습니다. 교사는 양방향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더 관찰하고 아이의 지금 발달에서 조금 더 그 윗단계의 발달을 위해서 어떤 환경을 구성해 줘야 되는지, 이것이 전문성인 거예요. 이 아이의 흥미, 욕구 또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의미를 알아채는 것, 그것을 알아채고 교수하는 것, 그 교수란 환경을 구성해 주는 것, 적절한 상호작용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개정된 누리과정, 표준보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퀴즈 있어요.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하여 개인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성장, 2번 성숙, 3번 발달, 4번 학습. 뭐예요? 따단! 학습이죠. 네. 자, 그리고 학습자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목표로 교사와 학습자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1번 교수 과정, 2번 교수 학습, 3번 학습 과정, 4번 설계 과정. 네, 교수 학습, 2번 교수 학습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시 마치고요. 2차시 잠시 후에 또 이어서 교육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어요?